저는 평가 언제쯤? 너 언제 푸냐고? 이거 수업다 끝나. 우와.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좋아요. 자, 볼게요. 자, 이쪽 파트. 여기도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인데, 봅시다. 일단 좀 어려워 보여요, 느낌이. 그쵸? 뭐 갑자기 a, 2x제곱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갑자기 또 이상한 거 막 써있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방식은 이래요. 자,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걸, 이 형태를 조금 기억하세요. 지금 분수인데, 자, 요렇게 생겨먹은 분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 근데 이들이 밑이 전부 다 동일한, 그리고 지수에 막 미지수 이렇게 깔려있는 이런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싫잖아요. 마이너스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분수의 장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분수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됩니다. 0만 아니면 돼요. 그쵸? 자, 분수에서는 분모 분자에다가 0이 아닌 같은 수를 어서오세요. 와, 멋있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얼마 정도를 곱하면 좋냐면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할 거예요. 물론 a의 x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큽니다. 혹은 작아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마이너스 똑같이 곱하는 거나 플러스 똑같은 거나 상관없거든요. 0만 아니면 돼. 근데 우리가 지수에서는 최종적인 버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밑은 0보다 큰 실수였어요. 그 다음에 지수는 실수였는데 밑이 0보다 큰 실수에다가 지수 실수를 거듭제곱하면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0이라는 값 자체가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마이너스도 안 돼요. 그렇죠?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0은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a의 2x제곱이 돼요. 그래서 둘을 더했으니까. 근데 얘네 둘을 더하면 a의 0제곱이 되죠. a의 0제곱은 얼마? 1.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분모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곱했으니까 a의 2x제곱, 얘를 곱했으니까 a의 0제곱, 따라서 1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에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라졌고요. 자, 여기는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 이제 분모에 유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 곱했으니까 2에다가 루트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최종적으로 약분해서 1 마이너스 루트 2. 혹시 전에 한번 작년에 아니죠. 올해죠. 올해 내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 푸는데 이분께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혹시 없죠? 안 되는 건 아시죠?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약분하는 개념 없습니다. 할 거면 왜냐면 요거 2로 묶어야 되잖아요. 1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사라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혹시라도 뜨끔하신 분이 계시면 수정하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또 쓸까? 자, a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의 x제곱. 아까 제가 그랬어요. 마이너스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a의 x제곱만 곱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a의 x제곱만 곱해볼게요. 그러면 a의 4x 요거는 0 되니까 마이너스 1 x 더했으니까 a의 2x 요거는 하나 뺐으니까 a의 마이너스 2x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 진행해도 돼요. 그쵸? 여기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번거롭긴 하겠죠.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4x제곱은 a의 2x제곱을 제곱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x제곱이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얘랑 얘랑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x랑 2를 곱하면 4x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x 만나면 왠지 제곱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을 느끼는데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신기한 연산법이에요. 얘는 곱하고 얘는 제곱을 하는 실제로 있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왠지 미지수는 제곱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충동 안 돼요. 연산 엄청 꼬입니다. 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죠. 요거를 제곱했어요. 저거를 제곱했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저거 그대로 쓰겠죠. 얘는 분수가 되어버려요. 딱 요 정도. 자, 여기서 만족하시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한 번 더 갈래요. 상관없어요. a의 2x제곱을 한 번 더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얘네들의 연산이 지저분해지고 이걸 그대로 써드리면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쪽이 낫죠? 그쵸? 그냥 유리화 한번 하면 되잖아. 그쵸? 이쪽은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뭐 더하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지안아 정신 차려야 돼. 절대적으로 무조건 마이너스를 다 넘기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적당히 눈치껏 그쵸? 융통성 있게 적당히 이런 귀찮은 것들을 없애주시고 딱 이 정도 나오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야 연산이 그래도 좀 수월해지고요. 자, 이거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요거 제곱하고 제곱하고 뺐으니까 2하고 1 더했으니까 3에서 뺐죠? 3 마이너스 루트 2 앞에 거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있어요. 자, 이거 볼까요?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뭐 요거 유리화 해주시면 뭐 따로 볼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유리화 해주시면 분모는 2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루트 2 플러스 1 아시죠? 그래서 분모에 유리화한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겁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그럼 요거 1 되죠? 1. 그래서 근데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사라질 거 사라지고요. 자, 분모는 2 루트 2고요. 분자는 요거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됐네요. 자, 또 유리화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4분의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2. 자, 또 약분합니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정도. 괜찮죠? 연산은 지저분해요. 아마 여러분 숙제하실 때 계속 저거 하고 있을 거야. 유리화도 계속 할 거고 뭐 통분도 하고 거듭 제곱도 하고 곱셈도 하고 뭐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번 단원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근호를 포함한 식이 계산 하던 그냥 그 느낌 그냥 부활시켜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귀찮긴 할 거예요. 자, 이런 느낌. 자, 다음 볼까요? 요거는 이제 비슷한 패턴이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좀 더 어려워집니다. 볼게요.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6이라고 돼 있고 갑자기 a의 3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어렵죠?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거 6이라고 이 녀석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단원에 들어가서 만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요거 느낌은 아마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죠. 자, 보세요.
여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혼자서 풀기 진짜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녀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어렵고 이런 문제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형태로 바꿔드릴게요. 저는 a의 x제곱을 a라고 놓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x라고 놓고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x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x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뭐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얘는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분의 1의 값이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일할 때 물론 최소한 뭐 까먹었더라도 최소한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알아내는 거 우리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까먹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공식은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요 녀석은 뭐 하죠? 뒤에다 뭐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2. 잘하시네요. 이거 붙이시면 돼요. 원래 이게 이쪽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읽기래. 요거 넘겨서 봅시다. 2예요. 그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원래 제곱을 사라지면 풀마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붙어 있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저 표현이 붙게 되면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난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면 되겠죠? 요거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물론 까먹으신 분들은 그냥 모르겠다. 세제곱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까먹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거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뭐가 붙죠? x의 세제곱분의 1? 그게 뭐죠? x제곱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x 생기고 마지막에는 뭐 생기죠? 마지막에 잠깐만 이거 아닌데? x 3x죠. 그리고 3의 x분의 1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되니까 또 헷갈리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요거 두 개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요거 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묶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이거 까먹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마무리 되겠죠? 요거 열심히 옆에서 요거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2 루트 2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2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세제곱 했으니까 얼마죠? 16 루트 2. 여기는 6 루트 2. 그럼 답은 10 루트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괜찮죠? 자, 이게 뭐냐면 숨겨 있어서 그래요. 특히 이 뒤에 마이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 아직은. 그쵸? 마이너스는 역수로 봐야 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아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괜찮아요. 몇 번 풀어보면 됩니다. 한 10번 풀어보면 그냥 눈에 익어요. 많이 풀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쪽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4번과 5번은 그나마 나은데 4번 유형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중학교 때도 이거 나오면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 시험 대비할 때
최종 버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이 있거든요. 시험 대비할 때 마지막 최종 단계에 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버전의 문제긴 해요. 근데 어려워. 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가봅시다. 쉬운 거부터 합시다. 5번부터. 어려운 거하고 머리 지끈지끈할 때 끝나야지.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다음 중 가장 큰 수. 이제 5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풀어내야 되는데 가장 큰 수.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수를 혹은 밑을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서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지수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단순하게 보시면 3하고 5 있으니까 2하고 3하고 5의 최소 공배수를 떠올리면 그러면 3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30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절대 연산하기 싫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걸 두 개를 나눴던 이유가 이렇게 하면 너무 숫자가 커져서 제가 얘네들을 2하고 3만 먼저 묶어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으로 묶어서 8, 9 비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적당히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2의 10제곱근 2의 5제곱과 요거 10제곱근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던 거거든요. 자, 이쪽도 비슷한 맥락인데 얘가 그래요. 5하고 6이 섞여 있어. 골치 아프죠? 한번 가봅시다. 5하고 6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일단 골치 아픈데 4번보다 훨 나아요.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죠, 선생님?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숫자 감각이 굉장히 좋으면 직관적으로 조금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토너먼트 느낌으로. 이걸 5개를 다 같이 비교하려면 숫자가 많잖아. 은유야 정신 차려야 돼. 다 같이 비교하려면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장님 계시네 저쪽에. 현중아, 잠 잘 잤어? 그래요? 자, 다 같이 비교하려면 힘드니까 좀 정리할 거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저는 1번과 2번을 비교해요. 그리고 4번과 5번을 비교해요. 저 3번은 혼자 따로 노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토너먼트를 할 거야. 3번은 따로 빼놓고. 자, 먼저 봅시다. 1번과 2번. 자, 둘 중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다. 루트 똑같죠? 없애버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럼 얘가 들어가면 5의 세제곱 곱하기 6이고요. 물론 세제곱은 어차피 없애버릴 거예요. 6의 세제곱 곱하기 5예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요거 더 크겠죠? 굳이 계산 안 해보셔도 해드려요? 괜찮죠? 네. 그래서 2번 승자. 물론 다 같이 한꺼번에 비교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4하고 5번 가볼게요. 자, 세제곱근 5하고 루트 6. 그 다음에 세제곱근 6하고 루트 5. 자, 이거 어차피 똑같죠? 자, 5루트 6과 6루트 5 누가 더 크죠? 이거 좀 힘들어? 자, 그러면 들어가서 5의 제곱 곱하기 6과 6의 제곱 곱하기 5. 자, 누가 더 크죠? 비슷해? 애매해? 자, 25 곱하기 6을 하면 얼마죠? 150이에요. 36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죠? 많이 크죠? 자, 그래서 5번이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남은 아이들이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요거. 자, 요렇게 뭔가 다르게 생긴 이 세 녀석이 이제 만났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다 지멋대로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한번 같이 볼게요. 세제곱이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차근차근 정리를 할 건데 안으로 저는 다 집어넣을 거예요. 저기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 지금 똑같아요. 여기 2하고 3 순서 바꿨지만 2하고 3 순서 바뀌었지만 2하고 3 순서 바뀌었지만 결국 다 똑같죠. 그러면 똑같이 6제곱을 하면 다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지금 요거랑 요거죠. 진짜 별볼 일 없었던 거죠. 자, 둘 중에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형태가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집어넣어 버리자.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 얘는 이거랑 요거 있는 건 어차피 동일하니까 5의 세제곱 곱하기 6. 이거 동일하니까 5의 제곱 곱하기 6. 요거 동일하니까 6의 제곱 곱하기 5. 이거 같으니까 6의 세제곱 곱하기 5. 자, 요거 같으니까 5 곱하기 6. 이렇게 놓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느낌이었고요.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물 따로 가도 돼요? 안 돼요. 술 졸려요? 다녀오세요. 건들면 안 되는데. 잘 피해갈 수 있겠어? 자, 3에 55, 4에 44, 5에 33 있어요. 지안아. 자, 이들의 공통점 찾아봐. 위에 거. 그렇지. 어우, 자작해서 잘했네. 그렇죠. 위에 지수가 11의 배수예요. 그럼 전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싶어요. 가능하죠? 이거 안 될 건 없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기준을 충족시킨 거야. 기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거죠. 뭐 물론 복잡한 건 알아요. 복잡한 건 알지만 이 정도의 연산은 우리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용준아, 3의 5제곱 얼마? 4의 4제곱. 자, 5의 세제곱은 얼마? 120. 자, 그래서 4번 누구? 1등, 2등, 3등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도 결국은 지수가 6분의 1이라는 기준을 잡아준 것 뿐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어려운 거 이제 하고 오늘은 딱 진도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딱 1단원이 정리가 됩니다. 자, 봅시다. 세 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일단 어려워 보이죠? 그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이걸 하기에 앞서 요거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얘를 이 지수를 양변에다가 루트를 한번 씌워봤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운 이 행동이 뭐하고 똑같은 행동이 되는 거냐면 얘를 넘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2분의
1로 바뀌어야 돼요. 루트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쓸 겁니다. 지수를 넘길 거예요. 제가 지수를 넘긴다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곱하여. 원래 이건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넘긴다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뭐, 원칙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쓸 겁니다. 의미만 통하면 되죠. 자, 2를 넘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저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이 16이래요. 그럼 저는 x를 넘길 거야. 그러면 16에 뭐가 된다고요? x분의 1이 된다고요. 그렇죠?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확인했죠? 이거 넘기면 4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4니까 2 되는 거 확실하죠? 틀린 거 아니죠? 이 원리를 쓸 거예요. 지수를 슝 넘겨서 역수로 만드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예요. 이걸 쓰지 않고서는 거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유리식에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적은 이쪽 반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유리식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유리식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B는 AK로, D는 CK로, F는 EK로 바꾸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B는 A를 넘겨서 곱해서, D는 C를 곱해서, F는 E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도 그것과 유사한 방식을 쓰는 거예요. 단지 지수가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X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B의 Y제곱은 16은 B는 16의 Y분의 1이 되고요. C의 Z제곱이 16은 C는 16의 Z분의 1이 됐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더했다. 좋아요. 지수끼리 더하려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뭐야? 뭐 해야 돼? 지수끼리 더하려면 저 세 개의 숫자를 어떻게 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행동이 일어날까? 자, 동규야, 지수끼리 더하고 싶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더하고 싶어. 그러면 저 세 수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그쵸? 봐봐, 얘랑 얘를 곱해보자. A랑 B랑 C를 곱해보자. 16의 x분의 1과 16의 y분의 1과 16의 z분의 1을 곱해보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뭘 하게 돼요? 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쵸, 좋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등장해서 등장인물이 A, B, C가 등장했네요. 여기 4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16에 몇 제곱이 나와야 4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은유야, 16에다가 몇 분의 몇 제곱을 해줘야 4가 나올까? 4분의 1일까? 2분의 1일까? 2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4의 제곱이 16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16에 2분의 1이 들어가 주면 4가 나오죠? 2분의 1이 누구의 답인 거예요? 이 녀석들의 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밑에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 값이 1이래요. 만족시키는 수실수 xy에 대해서 이 녀석 성립할 두 개밖에 없네요. 주원아, 뭐 하고 싶어? 네? 넌 뭘 하고 싶어? 뭐요?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뭘 풀려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행동을 먼저 하고 싶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번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응? 지우야, 좀 도와줘. 뭐 하고 싶어? 그렇죠. x를 넘기고 싶어요. 슉. 얘도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8은 k의 x분의 1이고요. 4는 k의 y분의 1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 하고 싶을까요? 저기 보면 x분의 1과 y분의 1을 지금 더해놨거든? 준이랑?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하려면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해줘요, 서로? 통분? 갑자기? 둘을 어떻게 해야 지수끼리 더하는 행동을 하죠? 둘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8하고 4를 곱하면 k에다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훈아, 자, 이 녀석이 1이래요. 그럼 k 값은 얼마예요? 저거 안 봐도 돼. 요것만 봐도 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1이래요. 그럼 k 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32가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죠? 익숙해지시면 근데 또 어려워요. 원래 이거 익숙해진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똑같은 패턴이니까 자, 요 녀석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이제 문제풀이가 될 거예요. 자, 보시면 그리고 숙제 검사를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고 숙제 안 하신 분들은 다 남아서 풀 겁니다. 평가도 푸셔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자, 일단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a분의 1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x분의 1하고 y분의 2래요. 그 다음에 z분의 3이랍니다. 이게 뭐죠? 뭘 하자는 걸까? 근데 갑자기 또 a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하죠? 방법이 뭐죠? 방법이 뭘까요? 자, 볼게요. 갑자기 난이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넘겨야 되거든요. x, y, z를 지금 다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x, y, z를 넘겨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디로 넘겨? 아까는 넘길 때가 있었어. 그쵸? 위에 문제에서는 딱 여기로 넘기세요, 여기로 넘기세요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없지. 넘길 데가 없지. 얘네들이 같다 구하는데 넘길 데가 없잖아. 넘길 데가 없으면 만들어. 기억하셔야 돼요. 넘길 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넘겨야 돼요. 그냥 K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비례상수로 그냥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K의 X분의 1, 2는 K의 Y분의 1, 3은 K의 Z분의 1이죠? 자, 이제 해보자. 이 형태를 만들려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2가 달라붙기 위해서 여기에 2가 곱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2를 곱한 거 맞죠? 그래야 y분의 2가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2가 붙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3이 곱해지기 위해서 여기도 똑같이 3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걸 해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냥 넘길 데도 없어서 넘길 자리도 마련은 거고. 그 다음에 저 분수 형태가 원하는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y분의 2를 만들려면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실질적으로 2를 곱하는 형태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2. 그러니까 여기 원래 1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속 편하실 거예요. 원래 1이 있었다. 거기다가 2를 곱하고 3을 곱했다. 왜냐면 1이 생략된 거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해 보시면 A는 K의 X분의 1.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4는 K의 Y분의 2.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니까 27은 K의 Z분의 3. 그러면 다 나왔죠 이제 요거. 그쵸?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이것들 뭐 하시면 돼요? 곱해야 되겠죠? 더했으니까 곱해볼게요. A랑 4랑 27이야. 그럼 얼마? 108A가 K의 X분의 1, Y분의 2, Z분의 3인데 이것들이 얼마래요? 0이래요? K가 뭔지 알 필요가 없구나. 왜?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니까? 1.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1이 된다는 거. A의 값이 108분의 1이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A분의 1의 값은 당연히 108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학교 시험 문제인 거예요. 물론 쉽게 나오면 예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풍무 기준으로 보면은 딱 이 정도 스타일이 올해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딱 이 정도 레벨. 그쵸? 이거보다 더 심화된 레벨은 안 나왔고요. 딱 이 정도. 그러니까 적당히 비례상수 하나 쓰시고 이걸 지수를 살짝 변형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까지 하는 이 정도 스타일이 풍무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레벨이에요. 사호도 비슷해요. 근데 김포는 좀 더 가기도 하고 요 정도에서 멈추기도 하고 그 해마다 이걸 어느 정도 레벨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외고는 아까 얘기했죠?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모의고사가 아닌 이상 그 정도 레벨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딱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숙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연습 문제는 항상 우리 기본만 풉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실력 다지기는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숙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숫자 바꾸기. 숫자 바꾸기 뭔지 아시죠? 그 예제 옆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숫자 바꾸기. 요거 하시면 돼요. 숫자 바꾸기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기본 다지. 자, 요거 2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숙제가 나갈 건데 잠시만요. 일단